여러분, 만약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한국의 태극기가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살아있는 소녀 하나가 누워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구조 활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자리에서 국경을 넘어 찾아온 한 깃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기적의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나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였습니다. 그날까지는요. 2016년 겨울 시리아 북부 알레포. 겨울은 늘 고요해야 하는 계절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하지만 그해의 겨울은 차갑기보다 뜨거웠고 고요하기보다 폭발로 가득 찼습니다. 알레포의 하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찢어졌어요. 폭격기의 소리, 포탄의 낙하음, 건물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전쟁은 도시의 모든 리듬을 파괴해버렸고 아이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죠. 그 속에서 12살이던 저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져야 했습니다. 전쟁 전 제 삶은 정말 평범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시장에 가서 피스타치오를 사 먹고 저녁엔 어머니가 끓여준 렌틸콩 수프를 먹으며 웃었어요.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후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외할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남동생을 데리고 알레포 시 외곽의 작은 병원 옆 피난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피난소라 부르기 민망한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매트 하나 깔린 콘크리트 바닥, 철제 침대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곳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죠. 그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이나야, 병원 쪽에 혹시 감기약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밤새 기침을 하셨어. 밤새 숨을 몰아쉬며 잠 못 이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어요. 병원 건물은 위험하다고, 언제 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제겐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었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불안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건물 잔해가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 복도를 지나 응급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약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갈색 유리병. 이걸 들고 돌아가면 할머니도 웃으시겠지. 그 순간만큼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쾅! 공기가 갈라졌고 천장이 떨어졌고 건물이 폭발하며 저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심장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 사이,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졌고 숨은 가빠졌고 갈증은 점점 목을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올까? 구조대는 있을까? 하지만 이곳은 알레포, 이미 유엔조차 손을 놓은 도시였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이를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워 있었고 이틀째엔 눈도 감지 못했고 셋째 날엔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넷째 날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말이 들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쪽 잔해 밑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분명한 목적이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살피는 발소리, 무전기 소리, 돌을 옮기는 삽 소리, 그리고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그 틈 사이로 한 남자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너진 콘크리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펼쳐진 건 먼지투성이 1000조각 하나, 붉은색, 파란색, 검은 무늬,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 저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깃발은
사람을 살리는 깃발이라고요. 그날 제 위에 펼쳐진 천 조각은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과 삶 사이에 놓인 저를 세상으로 끌어올린 희망 그 자체였어요. 2016년 겨울 시리아 북부 알레포 전쟁은 이미 도시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연기, 깨진 유리, 무너진 담벼락과 함께 구조대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엔과 주요 NGO는 대부분 철수했고 알레포는 사실상 버려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알레포를 향해 들어오는 작은 트럭 하나, 트럭 뒷좌석엔 KDRT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 대한민국 구조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온 것도 뉴스의 카메라를 따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단 3일간만 현장에 머무르기로 한 제한 파견이었고 그들조차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 김민수 대원. 40대 초반의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재난 현장을 다녀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레포는 달랐습니다. 물도, 전기도, 통신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도시. 그는 도착 첫날 병원 부근으로 바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폭격받은 장소니까 생존 확률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민수대원의 판단은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병원 외벽을 조사하던 중 가방에 달려있던 태극기 조각 하나가 강한 바람에 흔들리며 무너진 콘크리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수는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신호도 없었고 음파 장비도 안 물렸어요. 그런데 깃발이 저렇게 바람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아래 무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삽과 손으로 조심스럽게 콘크리트를 치웠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색 작업이었지만 태극기 끝이 흔들리는 곳, 그 아래서 작고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엔 3명의 구조대원이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제게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제 온몸은 먼지와 피투성이었고 거의 탈수 상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가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강했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니까요. 곧이어 의료진이 달려왔고 그들은 제가 누운 자리에 태극기 1000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 저를 눕히고 지혈과 수액 처치, 체온 유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붉고 푸른 깃발 아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뒤 저는 KDRT 구조팀의 임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군용 텐트 몇 개와 낡은 담요가 전부였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대원은 매일같이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그저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땐 담요를 덮어주고 수시로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조용히 가슴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겐 이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이 있는 곳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저는 태극기가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후 KDRT는 다른 생존자들도 구조했고 저처럼 어린아이 몇 명도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저보다 상태가 양호했고 금세 기운을 되찾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밤엔 폭격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콘크리트 틈에 갇혀있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수대원은 태극기를 조용히 펴서 제 옆에 두었습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면 다시 조금씩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 깃발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야. 그리고 누군가 널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이야.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깃발이라는 단어는 제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국가의 상징일지 몰라도 저에겐 삶을 이어주는 줄,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어둠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손길로 생명을 되찾았던 저였지만 전쟁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희망이 다시 꺼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KDRT 구조대가 알레포에 머문 지 4일째 도시 외곽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UN 본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진영의 소행인지도 불확실한 포격이 잇따랐고 심지어 구조대가 위치한 지역 인근까지 폭음이 들려왔죠. 국제기구는 즉각 모든 NGO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보장이 불가하다는 판단이었고 한국 구조대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긴급 알림. 모든 구조 활동 종료. 임무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6시간 내 전원 철수하라. 그 명령은 구조대 내부를 깊은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피로에 지쳐 있었고 폭격음이 귓가를 맴돌던 상황에서 철수는 단순한 퇴각이 아닌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대원은 주저앉은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작은 태극기 배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가슴 주머니에 달려 있었던 그 배지는 이틀 전 라이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민수 형, 빨리 정리하세요. 곧 철수 버스 옵니다. 한대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민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회복된 게 아니야.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데 우린 그냥 두고 떠나는 거야. 우린 구조대지. 민수 형,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날 밤 모든 구조대원이 철수를 준비하는 와중에 민수는 조용히 배낭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수액 키트, 체온계, 진통제, 해열제, 거즈 몇 장, 그리고 아주 작게 접은 태극기 조각 하나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간이 병원으로 향했죠. 제가 옮겨진 간이 병원은 병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고 의사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몇 명이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의약품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체온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열이었지만 곧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열은 40도를 넘겼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몸은 식은땀에 젖었고 눈은 흐려져 누가 옆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어딘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입에 걸려있던 작은 천 조각, 민수 아저씨가 내게 덮어줬던 태극기를 있는 힘껏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아직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민수 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제게 다가왔고 손등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 아직 가면 안 돼. 그는 곧장 수액을 연결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그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절박하게 생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해열제를 녹여 입에 넣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몇 시간 동안 맥박을 체크하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 맥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민수 대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태극기 조각을 제 가슴 위에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널 지켜준 깃발이야. 그리고 우리가 널 절대 잊지 않겠다는 증표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태극기 배지 하나. 언젠가 내가 이걸 달고 세상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야. 그때 꼭
우리를 기억해줘. 그 말은 예언 같았고 그날의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깃발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수천 명이 모인 회의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수십 개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각국 대표단의 명찰이 놓인 자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에 든 연설문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 하나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배지, 그것은 5해 전 제 생명을 지켜낸 태극기의 형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나 무사 아라킴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태어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태극기 아래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럼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통역기 너머로 제 첫 문장을 다시 확인했고 또 누군가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은 제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12살이던 저는 잔해 속에서 혼자 사이를 버텨야 했습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었던 그 순간 제 위에 하나의 깃발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면 아직도 심장이 멈칫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줄만 알았던 나를 기적처럼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슴엔 모두 같은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원, 검은 선이 내 귀퉁이를 감싼 그 문양. 대한민국, 그리고 태극기. 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꺼내 안아줄 때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널 살리러 왔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꺼져가던 제 생명은 한 명의 구조대원이 밤을 새워 곁을 지켜준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태극기 배지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걸 달고 세상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우리가 널 잊지 않았단 걸 증명해줘. 지금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배지를 단 채로 전쟁을 넘고 국경을 넘어 다시 살아난 생명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은 단지 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사람의 손길, 국경을 초월한 연대, 무너진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포럼장의 스크린엔 그날의 구조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 그 속에서 태극기 천 위에 누운 채 의식을 잃었던 제 모습, 그 곁에 앉아있던 검은 머리의 남자, 김민수 구조대원, 그리고 그가 조용히 제 가슴에 깃발을 덮어주던 순간, 그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시작된 박수는 점점 번져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그가 내 손에 쥐어줬던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접힌 상태로 붉고 푸른색이 바랜 작은 태극기 1000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조심스레 꺼내 이마에 살짝 대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한 약속,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잊은 적 없어요. 이제 저는 의료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고 보건 교육을 하며 또 다른 라이나들을 만나고 있죠. 제가 그들에게 해주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저도 들었던 그 말. 괜찮아. 널 위해 여기 왔어. 이 영상이 전 세계 어디든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김민수 대원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민수 아저씨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남긴 배지는 지금도 제 심장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당신이 구해준 생명은 지금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머무는 시간, 감멋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한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 있었던 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